안녕하세요. 빠르고 신박한 문화예술 이야기 예술토끼입니다. 죽음. 아직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거스를 수 없는 너무나 두려운 주제. 이런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독특하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보여준 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주제의 작품들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 작가가 됐는데요. 오늘은 그 작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돈 밝히는 속물 작가, 지나치게 상업적인 작가, 비즈니스맨, 세상에서 제일 부자 작가 등 많은 수식어가 따라붙는 데미안 허스트. 그는 영국의 현대미술가로서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1965년 영국에서 태어나 골드스미스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학생 때 전시회 프리즈의 큐레이터를 맡게 되면서 런던 미술계에 첫 발을 내디뎌요. 이때부터 데미안 허스트의 비즈니스적 자질은 싹수를 보이는데요. 전시 장소가 마땅치 않았지만 생각을 전환해 창고를 빌려 전시를 했고 이 전시를 위해 자기가 직접 평론가, 컬렉터, 갤러리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홍보하는 등 이미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해내는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 전시에서 광고계 거물인 찰스 사치의 눈에 띄었고 그 후에 연 전시에서 사치가 작품을 사주면서 그의 예술 운명은 금수저 운빨이 됩니다. 작가들은요, 작품이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사주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작품은 빌 게이츠가 산 작품이래, 안젤리나 졸리가 산 작품이래, 이런 식으로 유명인이나 거물들이 사주면 단숨에 스타가 될 길이 열려요. 그 자체가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출발부터 거물 사치가 작품을 사줬으니 뭐 이건 그냥 포르쉐 타고 달리는 격이죠. 그는 사람들이 쉽게 건드리기 힘든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충격적인 비주얼 쇼크를 주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냈어요. 역사적으로 미술 작품들 중에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의 바니타스나 모멘토 모리를 보여준 작품들이 있지만 데미안 허스트처럼 죽음 자체를 작업 주제로 하는 작가는 없었어요. 그의 작업이 특이한 게요, 작업에 의학과 과학적 방법론을 섞어요. 게다가 오랫동안 예술가가 해오고 할 수 있던 역할과 한계를 뛰어넘는 작업을 선보여요. 또 작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의 작업들은 회화, 조각, 사진, 인쇄 등 다양합니다. 앞서 먼저 말했지만 그의 전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죽음의 개념을 다양한 시각에서 탐구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쇼킹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종종 논쟁거리가 되고 상징적인 성격을 띠어서 관객들이 그의 작품을 보면 절대 안 잊혀지고 확 박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죽음을 작업 주제로 하는 데는 대학 시절 영안실에서 한 아르바이트와 관련이 있고 해부학과에 드나들면서 해부학 드로잉을 한 것에 관련이 있어요. 그때 죽은 시체들을 보면서 사유한 죽음이 훗날 작품의 소재가 되었는데요. 보세요. 이 사진은 영안실 시체 옆에 웃고 있는 데미안 허스트인데요. 이 사진만 보면 데미안 허스트는 죽음에 대해 생각은 많이 했지만 죽음 자체를 그다지 무섭게는 안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죽음을 작품 소재로 다루는데 그렇게 거리낌 없이 그 정도로 충격적인 작품들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데미안 허스트는 죽음이라는 테마를 기존 방식이 아닌 아주 새롭고 끔찍하고도 독창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냈는지 한번 보실까요? 놀라지 마세요. 데미안 허스트는 1990년 파리로 덮인 소머리와 구데기가 등장하는 도발적인 탱크 작품인 천년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사치는 그것을 보고 턱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감명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입했어요. 유리틀 2개 중 한쪽에는 피를 뚝뚝 흘리는 죽은 소의 머리를, 다른 한쪽에는 파리들과 구데기를 넣고 전시에서 소 머리가 썩어감에 따라 파리가 달겨들어 먹고 난 다음 알면 전기망에 걸려 파리가 죽어요. 그리고 썩은 소머리엔 구데기가 태어나고요. 그 구데기는 다시 파리가 되고 이런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는 생의 순환 과정을 표현한 이 작품은 그를 유명하게 만든 첫 작품인데요. 생의 순환을 너무나 적나라하고 끔찍하게 표현하지 않았나요? 그 후에도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그의 작품들은 계속됩니다. 그를 상징하는 대표 작품은 이 상어 작품인데요.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살아있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불가능한 물리적인 죽음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포름 알데히드가 가득 찬 유리 진열장 속에 죽은 상어를 매달고 모터를 연결한 죽은 상어가 바닷속에서 헤엄치듯 움직이는 작품이에요. 그의 작품들은 제목이 좀 어려워요. 신의 사랑을 위하여, 죽음의 춤 등 시적이면서 좀 모호해서 어째 말은 멋있는데 한 번에 팍 와닿지가 않죠. 그는 비주얼 쇼크와 이런 모호한 제목의 언밸런스 매치를 통해 아이러니를 만들어 더욱 머릿속에 팍 박히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좀 생각할 여지를 주는 거죠. 데미안 허스트는 첫 개인전 때부터 작품들이 이렇게 파격적이고 그로테스크했습니다.
죽은 상어를 시작으로 죽은 짐승들을 포름알데히드 속에 넣는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이런 작품 끔찍하지 않나요? 그 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엄마와 분리된 아이라는 제목의 반으로 자른 소와 송아지를 4개의 다른 유리 케이스에 전시해서 방문객들이 2마리의 동물 사이를 걸으며 내부를 볼 수 있는 이 작업으로 더욱 명성을 얻고요. 1995년엔 터너상을 수상하게 돼요. 데미안 허스트는 동물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사회적, 문화적인 의미를 다루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데요. 보세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음은 알약 시리즈를 소개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인 알약 시리즈는 위에 소개한 끔찍한 작품들에 비해서는 그 의미는 수수께끼 같지만 일단 비주얼적으로 쇼크도 일으키지 않고 심지어 알약들의 다양한 색감들 때문인지 예뻐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이 알약 시리즈는 진짜 알약이 아니라 약재나 알약을 형상화한 조각 작품들이에요. 알약 시리즈는 현대사회의 의약품 분화와 소비에 대한 허스트의 비판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의약품 소비의 증가와 의약품 중독 문제, 의약품의 무분별한 소비, 문화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어요. 약도 결국은 삶과 죽음에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삶과 죽음의 무상을 생각하게 하며 인간의 건강과 삶에 대한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작품이 너무 신선하고 창의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약품으로 전시를 해서 삶과 죽음에 연결시켜 또 이렇게 재밌고 심지어 예쁘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 이건 진짜 데미안 허스트의 천재성이 엿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의 나비 시리즈인데요. 이 작품도 되게 희한하고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나비는 그가 죽음과 삶의 순환, 변화의 개념을 탐구하는 데 사용되는 상징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자주 다루는 주제예요. 그의 작품에서 나비는 삶과 죽음, 상상과 현실의 사이를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나비는 예쁘지만 가까이서 보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의 작품에서 아름다움과 무서움, 허공과 현실 사이에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허스트는 종종 살아있는 나비로 작품을 제작할 때도 있고 나비의 형태를 조각이나 회화로 작품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랑의 안과 받기라는 제목의 작품에서는 23주 동안 하얀 전시장에 나비를 풀어놨어요. 나비들이 수명을 다해 죽으면 매주 400마리가 다시 채워졌고 총 9,000마리의 나비가 쓰여졌는데요. 이 외에도 그의 작품에는 수천 마리의 나비를 사용한 예술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나비가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데미안 허스트의 그림 중 하나인 에터너티는 다양한 색상과 크기로 묘사된 나비의 만화경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음은 논란이 많이 됐던 해골 작품인데요. 신의 사랑을 위하여 라는 이름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18세기 유럽인의 실제 두개골을 8,601개의 다이아몬드로 뒤덮은 작품으로 제작비만 약 200억 원이 든 작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데미안 허스트는 이 작품에 대해 죽음의 상징인 두개골에 타치의 상징인 다이아몬드를 덮어버림으로써 욕망 덩어리인 인간과 죽음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의 작품 제작 의도는 멋지지만 그 후의 행동이 그랬는데요. 작품 값을 띄우려고 작품을 자기가 산 게 들통이 나서 개망신을 당해요. 그래서 속물 돈 밝히는 작가라고 쌍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부자 작가는 괜히 되는 게 아니겠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의 성공은 미술가들에게 비즈니스적 자질에 대한 필요성과 상업적인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는 아티스트이기도 하지만 본인 작품에 대한 뛰어난 기획자이자 연출가예요. 그의 작품은 보셨지만 별의 걸로 다 작품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여러 실험과 혁신을 통해 미술에 있어 다양한 재료를 쓰는 독특한 스타일로 아이디어와 영감을 제공해서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쨌든 난놈이에요, 데미안 허스트는. 예술가들은 원래 기발하고 창의적이라고들 하지만 이렇게 동물 시체를 쓴다든가 하는 건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그 실행력이 개쩔지 않나요? 데미안 허스트는 작품을 통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요. 그는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 인간의 숙명 앞에서의 좌절을 얘기한다기보다 유한하게 더욱 소중한 삶의 의미 그리고 더 진지한 삶의 태도를 상기시키려고 해요. 결국 죽음을 얘기하지만 죽음을 직시하면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왕 사는 거 제대로 살자 뭐 이런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 어쨌든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랑받는 작가. 죽음을 말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된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들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죽음을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풀어낸 작가로 인해 죽음에 대해 그리고 아름다울 줄만 알았던 예술작품이 이렇게 끔찍하고 충격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격받지 않으셨나요? 현대예술은요, 예쁘고 아름다기만 하진 않아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신선한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미난 예술작품들에 대해서 예술토끼에서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그럼 우리 또 만나요.